3월 맞이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17E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아이폰 17 시리즈 중에 역대급 가성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구매했다가 그냥 30만원 더 주고 17 일반 살 걸 후회하실까봐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7E와 기본형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과연 아이폰 17E가 살만한지 아닌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17E는 기본 저장 용량 256GB, 최신 A19 칩, 그리고 전작에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맥세이프까지 숫자만 보면 이게 가성비 라인업이 맞아 싶은 스펙들인데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예스역 리뷰 초창기 구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이폰 라인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은 매년 가을 프로와 기본형 아이폰을 출시하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라인업을 따로 내놓습니다. 작년에 16E를 시작으로 이름 끝에 E가 붙는 에센셜 시리즈인데요. 예전 아이폰 SE 시리즈처럼 핵심 기능은 챙기되 불필요한 기능은 덜어내서 가격을 낮춘 모델입니다. 전작 16E와 달리 이번 17E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맥세이프의 귀환입니다. 지난해 16E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맥세이프 미지원이었는데요. 자석 하나 빠졌을 뿐인데 충전 거치대도 안 되고 카드 지갑도 배터리팩도 못 붙여서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맥세이프 생태계 전체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17E는 맥세이프 무선 충전이 다시 탑재되면서 기존의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16E에서 맥세이프 뺀 건 진짜. 두 번째는 기본 용량 업그레이드입니다. 전작 16E의 기본 용량은 128기가였습니다. 요즘 고화질 사진 몇 장만 찍어도 용량 몇 기가를 잡아먹는 시대인데 가면 갈수록 128기가는 솔직히 빠듯한 용량이었습니다. 17E는 16E와 같은 가격대인 99만원인데 기본 용량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또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들이 기기 내부에서 처리되는 방식이라 저장 공간을 꽤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6기가가 기본으로 된 게 이제 단순히 스펙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애플이 자기네들 꿈을 그리기 위한 도화지를 좀 넓게 펼쳤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스펙 업그레이드입니다. A19 칩과 8기가 메모리가 탑재되었는데요. A19 칩은 아이폰 17 기본형과 동일한 칩셋입니다. 여기에 8기가 메모리가 더해지면 애플 인텔리전스의 모든 기능을 끊김없이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는데요. 가성비 라인업이라고 해서 전 세대 칩셋이 들어갔을 법하지만 의외로 17 시리즈 칩셋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애플이 자체 설계한 C1X 5G 모뎀이 처음 탑재됐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6E에 사용된 C1 모뎀과 비교했을 때 C1X가 2배 빠른 연결 속도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전력 효율도 30%나 개선됐고 연결 안정성도 높아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좋은 점들도 보이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들도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먼저 60Hz 주사율입니다. 이게 17E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아이폰 17 일반 모델에서는 120Hz 주사율인 프로모션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이폰 17 일반 시리즈가 역대급 가성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애플의 지독한 끝나누기 중 하나가 프로 라인과 일반 라인의 주사율 차이였거든요. 만약 17E 시리즈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으면 정말 엄청났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보급형 기기의 프로모션까지는 조금 무리였나 봅니다. 만약 지금 프로 라인을 쓰시다가 17E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역체감이 확실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많이 보시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주사율 차이가 많이 체감되실 거고요. 이 60Hz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미 120Hz에 익숙해지신 분이라면 조금 적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참고로 프로라인 쓰시는 분들이 미리 체감해보고 싶으시면 저전력 모드를 켜면 이게 프로모션 기능이 꺼지면서 바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테스트 해보고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나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싱글 카메라 구성인데요. 17E의 후면 카메라는 48메가픽셀 단일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7 기본형에는 메인과 초광각 2개의 렌즈가 달려있는 반면에 17E는 메인 렌즈 딱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해야 합니다. 광각으로 넓게 담고 싶은 풍경 사진이나 여러 명이 함께 찍는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죠. 광학 2배 줌은 지원하지만 초광각 렌즈가 없다는 점은 카메라를 조금이라도 높은 빈도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그게 확실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뿐만 아니라 AOD 기능,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빠졌습니다. 17E는 여전히 노치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재고를 활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존의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통한 실시간 알림이나 음악 재생, 컨트롤 같은 기능을 자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주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폰을 시계로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께는 AOD가 빠진 게 조금 치명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 버튼도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카메라 컨트롤은 제가 휴대폰을 사고 써본 게 이렇게 손에 꼽아서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UWB 미탑재입니다.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UWB는 초광대역 통신 기술이라고 해서요. 에어태그의 정밀 위치 추적이나 근거리 기기 간 정확한 방향 탐지에 쓰이는데요. 17E에는 이 기능이 빠져 있어서 에어태그를 좀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정밀 탐색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기능은 아니지만 알고 넘어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 120Hz 주사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카메라를 취미 수준으로 쓰시는 분이라면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심플한 17E를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E를 살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보태서 아이폰 17 기본형을 살 것이냐. 두 모델의 가격 차이는 약 30만 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차이들 기억하시죠? 주사율, 카메라,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 세 가지가 30만 원의 가치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디자인의 간결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성능과 AI 기능은 두 모델이 사실상 동일해서요. 그 점에서는 17E의 가성비는 확실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로모션 주사율의 부드러움과 카메라를 조금이라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17 기본형을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영상이나 게임을 전혀 즐기지도 않고 카메라도 크게 관심 없이 일상적인 수준으로만 쓰신다면 17E도 부족함 없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망작인 16E에 비해 17E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이 시리즈 특유의 깔끔한 디자인과 특히 이번 색감이 잘 나온 핑크 색상까지 30만 원을 더하면 오히려 가성비 17이 될 수 있지만 30만 원을 아껴도 충분히 가성비 17E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라인보다 수요가 적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 할인폭이 커질 걸 생각하면 가성비는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용 패턴을 한번 진하게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로 결정했는지도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예스역 리뷰 초창기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